브로킹만 해 놓습니다. 살짝. 자, 호흡 마시고 저항 하나 둘, 가장 중립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에다가 위치를 시킨 다음에 그대로 아래로 컴프레션으로 들어갑니다. 중립에서 약간 외전시키고 발을 중립으로 만든 상태에서 잠기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서 그대로 기다려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전. 아까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죠. 사실 이런 롬보다 더 중요한 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자체가 줄어드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오늘은 고관절 스펜서 테크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실기도 해볼 건데, 고관절이 어떤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관절 스펜서 테크닉. 자, 고관절은 구와 와가 만나는 볼 소켓 관절이죠. 대표적인. 그런데 어떤 지지를 하고 구하고 와가 만났을 때 그 안에서 탄탄함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조직들에 의해서 견고하게 지탱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살펴봤더니 첫 번째, 관절낭이 싸고 있고, 그 다음에 인대로도 지지를 받고 있고 근육으로도 지지를 받고 있더라 라는 거죠. 근데 관절낭 자체하고 인대하고는 어떻게 보면 나눌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관절낭의 단단한 어떤 부위, 낭에 있어서 위치적인 부위의 단단한 조직, 좀 다른 조직이 인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인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면 관절낭은 캡슐이죠. 이렇게 고관절의 구와 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싸고 있는 섬유성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력한 섬유성 조직. 그래서 관절낭의 캡슐이 하는 역할은 일단 관절이 빠지거나 어떤 흔들림이 있거나 지지가 안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탄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첫 번째 하는 게 관절낭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움직임에 있어서 관절 안에서 움직임을 조절해 주는 역할도 관절낭이 해주게 돼요. 그 다음에 윤활. 이 안에 관절낭은 겉표면과 안쪽 층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겉표면은 섬유 조직에 의해서 이제 인대나 이런 쪽으로 이제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 안에 안쪽 층은 활막에 의해서 관절면 안에 액체의 활액에 의해서 관절면에서 뻑뻑하지 않고 윤활 작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이 관절낭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력 조절을 해서 이 안에 와에 들어가서 딱 밀착되게끔 하는 역할, 또 관절낭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감각 수용기가 있습니다. 감각 수용기나 신경계의 분포도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어서 그런 영향도 되게 많이 받고, 림프의 영향도 되게 많이 받고, 고관절은. 그래서 또는 이제 근육 근막으로 이어지면 이런 것들이 전신 체계로도 이루어지는 부위예요. 사실 고관절만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고관절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데 있어서 관절 캡슐, 조인트 캡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절 캡슐이 보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결이 있죠. 캡슐 자체지만 어떤 이러한 성질에 따라서 얘들이 인대로 불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의 전면 쪽에서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장골 대퇴인대입니다. 그래서 고관절하고 골반 쪽에 딱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장골하고 대퇴를 이어주기 때문에 장골 대퇴인대예요. 얘는 지금 뭐 자체죠? 캡슐 자체입니다. 캡슐의 어떤 단단한 부위를 우리가 장골 대퇴인대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 이쪽에 보면 얘는 치골하고 연결이 되면서 고관절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관절낭이 여기만 싸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치골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치골 대퇴인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돌아서 뒤쪽으로 보면 좌골하고 이렇게 고관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좌골 대퇴인대,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관절낭에서 어떤 조직에 의해서 나눠지는 인대로 봤을 때 장골 대퇴인대, 치골 대퇴인대, 좌골 대퇴인대. 그러니까 골반 뒤, 그 다음에 위쪽, 옆쪽을 고관절로 싸서
그 안에서 고관절이 잘 역할하고 지지할 수 있게끔, 버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조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육으로 보면은 고관절에 영향을 주는 골반하고 연결된 근육들을 보면 첫 번째 대둔근, 대퇴근막장근, 중둔근. 그 다음에 이상근, 내외 폐쇄근, 장요근이 있지만 대둔근, 대퇴근막장근, 중둔근은 지지하고 감싸서 얘가 탈구되지 않도록 정상 위치에 단단하게 있을 수 있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대둔근, 대퇴근막장근, 중둔근이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캡슐이 한번 싸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근육 쪽으로도 싸서 그런 역할을 하고, 대둔근하고 대퇴근막장근하고 관계를 보면 대둔근, 그 다음에 중둔근, 대퇴근막장근, 이렇게 해서 이 세 갈래가 깔때기처럼 내려오면서 골두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싸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갈까요? 대퇴근막장근 타고 IT 밴드 타고 근막경선 해부학에서 얘기하는 외측선을 타고 내려가는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 또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좌골 대퇴인데 이런 캡슐 이런 것 근육들을 한꺼번에 좀 케어할 수 있는 방법에 유용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스펜서 테크닉이 유용하기 때문에 스펜서 테크닉을 우리가 사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펜서 테크닉은 그러면 어떤 동작으로 이루어지냐, 지난 시간에 상완에 했었던 것처럼 고관절에서의 굴곡, 신전, 컴프레션하고 서컨덕션 하는 압박 회전, 그 다음에 견인해서 하는 회전, 그 다음에 내회전, 외회전, 외전, 내전에 관련된 동작을 통해서 MET를 통해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때 굴곡을 시키는 동작을 통해서는 후방 그 캡슐 후방 쪽에, 고관절 후방 쪽에 긴장 완화와 좌골과 대퇴 간의 부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전 같은 경우는 앞쪽 관절낭 또는 장요근 대퇴직근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전방에 긴장해서 장요근의 신장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컴프레션 해가지고 회전을 주는 서컨덕션 같은 경우는 관절 연골 활액막에 영향을 줘서 윤활, 관절면의 윤활이라든가 관절의 어떤 컨시어전치의 개선 이런 것들을 좀 이루어지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견인해서 하는 회전은 관절낭 전체의 어떤 유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절 간의 간격, 유착 해결을 통해서, 그 다음에 림프, 정맥의 배출, 고관절에서 이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견인 회전을 통해서 좀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내회전, 외회전. 내회전은 외회전근들을 좀 그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내회전을 만들어준다는 건 뒤쪽에서 외회전근들이 잡아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회전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은 외회전근들의 어떤 기능을 만들어주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외회전근들 뭐가 있을까요? 뭐 이상근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그렇죠? 그다음에 청골 귀저부의 긴장도 완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외회전 동작을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 내회전근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거겠죠. 특히 대표적인 건 장요근보다는 내폐쇄근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내폐쇄근이나 내폐쇄막이 타이트해지면 외전이나 외회전에 관련된 것들이 제한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내회전근 이완, 장요근의 유연성 회복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비덕션, 에디덕션, 외전, 내전에 관련된 것들은 내전근, 외전근, 관절낭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스펜서 테크닉은 지금 굴곡, 신전, 압박회전, 견인회전, 내회전, 외회전, 외전, 내전에 관련된 것들의 동작을 MET를 통해서 활성화시켜서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생리적 효과 등을 우리가 좀 효과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살펴보면 플렉션, 익스텐션, 서컨덕션, 컴프레션, 서컨덕션, 디스트랙션, 그 다음에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에비덕션, 에디덕션, 이렇게 8가지의 동작으로 나눠서 우리가 실시해 볼 수 있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리적인 그 유용한 기전은 기계적 해리, 관절이 유착되거나 막 뻑뻑해서 자기 기능을 못할 경우에
트랙션 상태로 움직여서 관절 간격을 열고 림프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순환을 좋게 해주고 염증을 좀 내려주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 그건 통증 감소에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근막 및 인대의 스트레칭, 뭐 직접적으로 뭐 대둔근, 장요근, 아까 말씀드린 이상근, 내폐쇄근 등 고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고관절의 어떤 기능을 이제 정상화시키는 것들. 근데 사실은 대둔근, 장요근, 이상근 이런 것들이 고관절에만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이 스펜서 테크닉을 통해서 고관절을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이 영향은 어디에다 주게 되는 걸까요? 골반 또는 전신에 영향을 주는 테크닉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유 수용성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ET를, 고유 수용성 자극을 위해서 테크닉적으로는 MET를 또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복되지만 림프 및 정맥 순환의 촉진을 좀 많이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펌핑 동작, 서컨덕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신경반사 안정화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결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엔 고관절이 어디 꽂혀 있죠? 골반에 꽂혀 있죠? 골반에 꽂혀 있죠. 위로는, 안으로는 장기들 있죠? 골반 장기, 방광자궁의 어떤 기능과 고관절의 기능, 신장, 맹장의 기능이 고관절의 기능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골반을 받치고 있는 골반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안쪽 내전근을 통해서 폐쇄공으로, 골반의 폐쇄공으로 들어가는 폐쇄막을 통한 고관절의 연결성을 봤을 때 그 폐쇄막은 골반 저하고 연결이 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관절 하나 우리가 뭔가 불편함을 해소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고관절만 봐서는 문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골반 저서부터. 그럼 골반 저를 봐야 된다면 위에 횡격막을 봐야 될까 안 봐야 될까요? 이 위에 횡격막의 역할이 고관절과 연결이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요? 돼 있겠죠. 칸칸이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압력들을 균일하게 균형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선 사실 고관절을 봐야 하지만 어디부터 봐 올라와야 될까요? 발부터, 무릎, 수라부터, 골반처, 그 다음에 복부 횡격막, 위에 엔테리어 서비카 파시아, 척추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정상화됐을 때 고관절은 자율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전 작업들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스펜서 테크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고관절에 영향을 주는 테크닉들을 사용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배대에 가서 그러면 고관절에 관련된 스펜서 테크닉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펜서 테크닉 하기 전에 고관절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잡고 텐션을 보는 거죠. 텐션도 보고 각도도 보고 이 정도 느낌. 저기 떠 있네요, 많이. 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 지금 왼쪽에 관련된 양쪽 다 해줘도 좋지만 왼쪽을 기준으로 오늘 스펜서 테크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리 길이를 한번 재보고요. 자,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신전, 굴곡 신전이죠. 그래서 굴곡 신전에 관련된 거를 할 땐, 자, 그대로 굴곡. 자, 굴곡의 텐션을 보고, 여기서 걸렸어요. 그러면 많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미세하게나마 걸리는 배려에서 멈춥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저항하고, 자, 제가 블로킹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 마시고, 참으면서 천천히 저 반대 방향으로 아주 살짝 밀어보세요. 이 방향으로 살짝이에요. 그러니까 세게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힘에 내가 쓸 수 있는 힘의 20% 정도만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힘 빼고 다시
자, 됐어요. 자, 호흡 마시고 저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후. 벨 때 힘 빼고. 그러면 저절로 갑니다. 이렇게. 굴곡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아직.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저항했다가 호흡을 뱉으면서 힘을 빼는 순간 고유성이나 신경계에 의해서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오히려 굴곡의 방향으로. 이 사람은 신전으로 버티고 있지만. 그래서 그 시간이 와서 완벽한 이완이나 정상적인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한 15초 정도 이상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호흡 마시고 다시 저항. 하나, 너무 세요. 춤 줄이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후. 힘 빼고 여기도 호흡 뱉을 때 동시에 힘을 빼야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굴곡적으로 자동으로 갑니다. 제가 밀지 않아도. 자, 다시 호흡 마시고 저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후. 됐어요. 제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제시할 때 제가 이렇게 누르고 있었을까요? 힘을 줘서? 아니요. 베리어 딱 걸리면 거기서부터는 뭐예요? 더 이상 이쪽으로 나오지 않게 손만 얹어 놓고 그냥 힘은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딱 방해만 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저항을 하잖아요. 저항을 할 때 이 사람한테 20% 힘을 주라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세게 누르고 있어. 50%, 60% 정도로. 그럼 이 사람이 20%로 저항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주는 만큼 이 사람은 피드백으로 나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리어 찾았으면 베리어에서 그냥 딱 이렇게 멈춰놓고 기다리기만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에미티 이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많이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에미티는. 그 다음에 신전이겠죠. 신전은 자 여기에서 무릎 세워놓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해놓고 자 오히려 아까 저는 이쪽 방향으로 자 받으시는 분은 반대 방향으로 저항을 하는 거죠. 아직 힘 빼고 막 블로킹만 해놓는 거예요. 힘을 주지 말고 저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블로킹만 해놓습니다. 살짝. 자, 호흡 마시고 저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후. 기다리고. 다시 호흡 마시고 저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후. 다시 호흡 마시고 아직 호흡 뱉고 다시 처음부터 호흡이 참는 순간에 저항을 하셔야 돼요. 자, 호흡 마시고 호흡 참고 저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후. 자, 신전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이드로 뺍니다. 사이드로 빼서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놓고 약간 대각선으로 눕게 하세요. 그 다음에 천골이 더 내려와서 사이드에 천골이 지지되게끔 딱 만드시고 골반 삐뚤어지지 않게 균형 딱 잡아놓고 자 그대로 아래로 살짝 눌러 놓습니다. 그리고 자 호흡 마시고 선생님은 천장 방향으로 살짝 다리를 올리세요. 하나 너무 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후. 기다리고 다시 호흡 마시고 위로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후 하면 중력 아래 방향으로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신전의 방향으로. 다시 호흡 마시고 올리고 다시 호흡 마시고 참으면서 저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후.
올리고 정지. 자, 그러면 지금 굴곡 신전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컴프레션 해서 회전 주는 거. 그래서 가장 중립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에다가 위치를 시킨 다음에 그대로 아래로 컴프레션으로 들어갑니다. 수직 방향으로 컴프레션, 부드럽게. 세게가 아니에요. 부드럽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회전을 조금씩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거 보면 고관절 회전 운동시킨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관절 구하고 아에서 여기에서 움직임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켓 안에서. 볼과 소켓의 움직임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싸고, 컴프레션. 그래서 처음엔 조그맣게 작은 원을 그리면서 하고, 그래서 조금씩 원의 크기가 커져도 상관없지만, 볼 소켓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충분히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트랙션에서 하는 회전은 자 그대로 중립에서 약간 외전시키고 발을 중립으로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트랙션. 세게 뽑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당기면 뭔가 떨꺽 하면서 슬쩍 딱 잠기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서 그대로 기다려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전. 얘도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볼 소켓 안에서 고관절을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내전, 외전 있겠죠. 그래서 내전은 자, 이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보내셔도 돼요. 그래서 좀 ASS, ISS 블로킹 해놓고 골반이 움직이지 않게 블로킹 해놓고 무릎 잡아서 그대로 요각도에서 그대로 그래서 가다 보면 베리어 자 그대로 유지 호흡 마시고 이 방향으로 저항 호흡 마시고 저항 살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후 조금 더 가고 기다려주고 다시 호흡 마시고 저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후 다시 호흡 마시고 저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후 하고 자 외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려놓고 브로킹하고 내려놓고 호흡 마시고 저항 위로 올려 저항 자지 말고 하나 다시 힘 빼고 자 저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후 힘 빼고 그렇지 떨어지고 내가 밀지 않아도 알아서 떨어집니다. 아직 쉬었다가 다시 호흡 마시고 저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후, 힘 빼고. 자, 다시. 호흡 마시고, 저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후, 힘 빼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내전하고 외전이 있겠죠. 그래서 외전은 자, 그대로 잡고 천천히 자, 이쪽 블로킹하고 천천히 가봅니다. 여기서 걸렸어요. 그러면 허벅지로 블로킹 해놓고 허벅지로 블로킹 해놓고 자, 호흡 마시고 안으로 자, 너무 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후. 뱉을 때 조금 더 가요. 그렇지. 많이 안 가도 돼요. 다음 배리어, 미세한 배리어까지만 가시면 돼요. 자, 다시. 여기서 호흡 마시고, 저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후. 힘 빼고, 후. 됐어. 자, 힘 세게 안 줘도 돼요. 주는 둥, 마는 둥. 아직. 자, 호흡 마시고, 저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후. 그렇죠. 오히려 이 사람이 저항을 살살 할수록 다음 그 롬의 각도가 확보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내전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놓을 때 근데 안쪽 허벅지에 걸리잖아요. 그쵸? 해놓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미는 거예요. 자, 호흡 마시고 바깥으로 미세요. 이렇게 바깥으로 다시 자, 호흡 마시고 바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후. 그렇지. 다시 호흡 마시고 천천히 약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후. 그렇지. 다시 호흡 마시고 저항. 하나, 너무 세. 둘, 셋, 더 약하게. 셋, 넷, 약하게. 다섯, 여섯, 일곱, 후. 예. 그래서 지금 각각의 동작으로 스펜서 테크닉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받으시는 분하고 저하고의 호흡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강하게 힘을 주면서 약하게 저항을 하세요라고 하면 절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거의 그냥 블로킹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미세한 힘으로 주는 둥 마는 둥 흉내내는 정도로 저항을 했을 때 오히려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고요수용에 관련된 어떠한 수정이라든가 신경계 영향에 의해서 MET를 하면서도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MET를 하는 목적이 꼭 롬을 확보시키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런 스펜서 테크닉을 통해서 그나마 통증도 좀 줄이고 예, 롬도 좀 확보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신에 영향을 준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좀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이쪽은 잘 내려갔었는데 이쪽은 좀 상대적으로 덜 내려갔었잖아요. 그래서 아까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롬보다 더 중요한 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자체가 줄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피드백, 저한테 줄 수 있는 피드백. 롬보다도 얼마만큼 편안해지고 불편함이 줄었는가를 점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펜서 테크닉 설명드렸고 여기까지.